예, 그러면 장 마감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 내보도록 하죠. 오늘 그레이투자클럽의 최영동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소개해 주셨던 종목 AS 잠깐 들어보도록 할 텐데, 뭐 AS가 아니라 수익률이 워낙 잘 나와서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NK 이틀 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틀 만에 수익률이 벌써 30% 근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익률에도 엄청나고, 바이로메드 역시 현재 8%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려주실 종목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막판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NK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까지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 수소차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NK를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수소차 장비에 대한지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천반영적으로 먼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후에 장비라든지 부품주들에 대한 시세가 어느 정도 다 분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SOC 쪽, 그러니까 기반시설이겠죠. 충전소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1,400원대에서 1,600원대까지에 대한 갭상승을 좀 출발했습니다. 물론 오늘자에 대한 변동성들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좀 심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충전소와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좀 뒷받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자 시가 부분인 것 같습니다. 1,600원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약간은 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홀딩에 대한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상승치, 목표치 다시 한번 재설정해서 대응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사 이 시간대에서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거의 최초로 좀 추천을 좀 드렸던,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도 1%대에 대한 강한 흐름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6%대에 대한 강한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10월 달에 발생했었던 단기 박스권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기 쌍바닥을 좀 만들어내주면서 저점 자체를 좀 높여가는 패턴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런 측면을 가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졌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바이로메드가 가지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인 것 같습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 쪽에서의 인상 부분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여준다, 또는 수급적인 부분들, 또는 지수를 지켜준다라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 강한 모멘텀들, 강한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로 수급이 들어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요. 오늘자에 대한 1%, 물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에 비해서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다소 좀 더딘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주기적인 움직임들, 그러니까 추세적인 움직임을 봤었을 때 충분히 200에서는 강하게 돌파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까지 박스권에 대한 상당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2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매수하신 분들 그대로 바이앤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막판 공략주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게임주도 아마 굉장히 좀 생소하게 제가 접근을 좀 안 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넷마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0월달 저점 구간 9만 원대겠죠. 9만 원대 이후에 13만 원대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동사가 출시를 했었던 넷마블이죠. 예, 블러드 앤 소울과 관련한 투자 포인트들이 좀 불거지면서 빠르게 좀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이후에 이렇다 할 성적을 만들어내주지 못하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11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는 그런 가격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낙폭과대에 대한 움직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움직임들,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좀 소폭이나마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좀 지켜보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불소 레볼루션에 대한 과금 시스템을 2018년도 12월 달과 내년 초까지 좀 정비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매출액 부분을 상당 부분 좀 상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게임사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2019년도 1분기에만 신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한 4개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한 해를 좀 넘기는 과정에서는 좀 매수 관점, 선춤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단기 낙폭에 따른 이제 밸류 매력에 대한 부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 PR 자체가 한 20배 정도 현재 구간으로 봤었을 때요. 한 20배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 업종으로 봤었을 때 상당 부분 게임즈 쪽에서는 저평가의 측면이 없잖아 있다. 쉽게 말씀해서 단기 낙폭에 의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10월달의 저점 구간들, 그 10월달의 저점 구간들을 하향시키지 않는 이런 이제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고요.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게임즈의 특성상 조금이나마 스윙적인 관점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특징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한 200일선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13만 5천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의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10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남은 시간 넷마블 끝까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세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도 남은 시간 동안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막판 스포트는 종료를 하고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래.